단편적으로 좀 올려주셨네요. 죽전역 우측단지 구축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일단 지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지역을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어느 지역이 옳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죽전이라고 하는 곳들을 보실 때 있어서 본인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바로 그 근처에 더 우월한 곳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옆에 대체할 곳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지수님 같은 경우는 죽전역 우측단지 구축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는 딱 축약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목적이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고, 중요한 거는 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월한 곳이 있느냐, 대체할 곳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죽전보다 우월한 곳이 어디가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분당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대체지라고 하는 부분을 봤었을 때 죽전을 대체할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역세권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수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지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죽전을 보기 위해서는 분당과 수지 같은 지역을 봐야 된다. 또는 그 밑에 있는 기흥 같은 곳을 봐야 된다. 그래서 죽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장의 움직임, 상승과 하락이라는 움직임을 보게 되면 먼저 분당 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대표단지를 좀 찍어 놓으시면 되겠죠. 대표단지를 찍어 놓으시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수지의 움직임은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죽전은 분당과 수지와 비교했을 때 선택의 범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분당과 수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연동되는, 다만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죽전역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분당과 수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죽전역 우측단지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어느 쪽을 기준으로 우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죽전역이라고 하는 곳들을 보게 되면 죽전역에서 선호하는 대표단지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단지들이 있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전 분당과 수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분당을 보고 그 다음에 수지나 죽전을 보는 것처럼 죽전역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를 먼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단지, 세 번째 단지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단지가 몇 번째 순위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번째 순위다? 그러면 본인 것이 아무리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전에서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랜드마크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단지의 순서에 따라서 내 단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보시는 것들을 언제 오를까요? 뭐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그 지역, 죽전 내에서도 대표적인 단지, 뭐 학군 단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 단지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본인의 단지와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대표적인 단지의 가격차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가 오르고 난 다음에 내 단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은 지금 단지가 바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그쪽에 있는 랜드마크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정을 받고 있으면은 대표 단지와 지금 내가 보는 단지의 차이가 있다면 이게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내 아파트 단지, 내가 관심 있는 단지는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얘가 오른 다음에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그 대상 아파트의 스탠스, 현재 위치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좀 애매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른 곳도 질문을 하시더라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현주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중에서 하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형 오피스텔이 앞으로 유명하다 하셨는데 하락장 초중후반 중 언제쯤 상승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틀린 시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뭐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당과 죽전 얘기를 하면서
분당이라고 하는 우월한 곳,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지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죽전이라는 곳의 포지션 이런 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소형 오피스텔이 유망하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왜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일단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세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보게 되는데, 투자할 곳을 보게 됐을 때 그동안 또 올라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아파트로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오르다 보니까 대형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대형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 아직 덜 올랐다. 자, 그런데 요즘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월세 가격이 오른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소형 오피스텔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예전보다 늘어날 것이고, 예전보다 늘어나니까 그 중에서 입지가 좋은 우월한 곳이 어디냐? 그럼 강남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장 중후반부 중에서 언제 상승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언제쯤이라는 거는 그 시기 전에 상황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제가 항상 관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소형 오피스텔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거는 흐름상 지금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월세 상승이라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월세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거나 또는 아파트의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소형 오피스텔의 유망이 제가 바꿀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현주님께서는 초중 후반부 중에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그 유리함이 뭐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언제 사라지느냐,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다음에 뭐 광교라든지 이런 좋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죠. 흔히 말하는 대체지가 될 만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게 외곽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아파트에 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거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갭 투자 환경이 좀 조성된다거나 이러면 만약 내가 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팔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쯤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의 확정은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형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 포지션으로는 괜찮다. 단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더 활성화되고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좋은 환경들은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 소형 오피스텔 투자하고 난 다음에 언제 오를까요?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성이 아빠님, 불용님, 상가 수익률 5%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5%만 보게 되면 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요.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상가 수익률 5%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 투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가 수익률 5%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는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가가 내가 개발할 능력이 있어서 수익이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은 개발 같은 거를 해서 또는 뭐 내가 점포를 운영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들어가도 되죠. 근데 그냥 그런 능력 없다. 그러면 상가 수익률 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가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현재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가격을 낮춰서 사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간 그런 전략으로 가거나 개발을 해서 올리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상가 수익률 5%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왜? 상가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가 수익률 5%다 몇 %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상가 공부하시는 게 맞죠. 상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또는 상가 부분을 내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정쩡할 수 있다. 지금 상가들 되게 많이 들어가시는 거 신문기사도 가끔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률 몇 %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격을 훨씬 더 싸게 사든지 아니면 내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그 사이에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